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21번에는 몇 번입니까? 괜찮습니다.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자, 보세요. 틀린 겁니다. 등기 신청의 신청 정보가 밑줄을 긋습니다. 전산정보 처리를 위해 저장된 때 자르세요. 접수된 것으로 본다. otherwise O. 두 번째.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나 죽었습니다. 등기 원인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덱스다. X. 등기 원인에 추정력이 있다 없다.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자,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래 봅니다.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권리자 기타가 있죠. 그러니까 추정력은 요 칸에 추정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칸에 추정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추정한다는 것은 제가 추측한다. 추측.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고 야, 저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인다. 40대 후반으로 보인다. 50대 초반으로 보인다. 그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게 추정한다 이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예. 60대로 봤다. 그럼 제가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그러면 제가 화 팍 내면서 민적 내야 안 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은 반대 증거에 의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우리가 법학에서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다, 안 맞다? 맞지. 자, 그럼 너무 쉽게 해볼게요. 1번의 소유권 보존입니다. 2번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요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정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정려. 그러면 여기다가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돼. 그런데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보니까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란 많이. 그러니까 서류를 꾸며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실은 뭐를 했다? 정려. 등기부는 누구로 했다? 매매. 그럼 제3자가 이 등기부를 떼봅니다. 떼보면 갑하고 을하고 정려한 걸로 생각한다. 매매한 걸로 생각한다. 매매한 걸로 생각하죠. 요 매매한 걸로 추정한다. 이러면 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시험에는 매매의 추정력이 있다. 이래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매매의 제목이 시작 등기원인. 그러니까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시작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네, 됐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밑줄 긋습니다.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밑줄 긋습니다. 접수한 때부터 otherwise O. 여러분들 1번의 첫째 줄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있죠. 고로에다가 화살표를 동그라미 3번에 접수한 때로 연결을 시키세요. 화살표를. 자, 그럼 저 손을 보세요. 자,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1번, 3번은 알아야 돼요. 2번은 판례인데 여러분들 민법에서 판례는 엄청 중요해요. 근데 등기법은 절차법이거든. 판례를 그렇게 시험에 잘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러니까 2번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버리도 됩니다. 모르겠거든. 그러나 1번, 3번은 알아야 돼요. 그럼 제 손을 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therwise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그러니까 접수한 때라는 말이나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라는 말이나 동일이다. 동일. 그것만 딱 조심하면 돼요. 4번으로 갑니다.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밑줄 긋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밑줄 긋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죽었습니다. 수리하지 못한다. 쉽게 해봅시다. 전세와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어느 하나를 말소시켜야 수리하는 거지. 말소 못 시키고는 수리할 수는 뭐다? 없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건물 동그라미 치세요.
보존등기성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다소 차이가 일지하더라도 죽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otherwise,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토지의 유효 무효의 기준은 토지면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이래 있죠. 그럼 토지는 소재 지분만 바르게 적어진다면 지목 면적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무효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토지의 유효 무효의 기준은 시작 소재 지분. 그럼 건물은 소재 지분을 갖고 따지느냐 사회 통념을 갖고 따지느냐 이 말입니다. 시작 사회 통념.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화면 뒤로 돌리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22번으로 갈게요. 22번은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22번을 틀렸다 이러면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섭섭합니다. 왜?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공부한다. 갑골구를 공부한다.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공부해요. 갑골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101동에 표제부 있죠. 1701호에 표제부 갑골구 있잖아요. 이 갑골구는 1701호 개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갑골구의 변동은 1701호 소유자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 표제부 있죠. 이거는 전체에 다 적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개인 거다, 공동의 것이다, 공동. 그럼 아파트라는 성질은 개인의 성격이 강하다, 공동의 성격이 강하다, 공동. 항상 표제부를 갖고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갑골구를 배우는 거는 몇 개가 나온다? 하나. 그래서 그것만 탁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이건 이제 맞춰야 됩니다. 아파트는 땅을 배운다, 건물을 배운다? 건물을 배웁니다. 건물. 그러면 토지는 안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딱 한 번이 나와야 안 나요? 한 번이 딱 나오지. 그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잖아요. 그럼 자, 요리 오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되졌죠. 요렇게 되졌어요. 네, 그래서 칠판을 봅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직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해당구가 갑구, 무슨 구? 그럼 대지 사용권의 소유권이면 갑구하고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무슨 구하고?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아파트는 건물을 배우는 거예요. 토지는 안 배웁니다. 그런데 토지는 딱 한 번만 나오는 거라. 그러면 무조건 시험 문제 답은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건물인데 토지는 한 개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항상 시험 문제지. 자, 좋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해했죠? 자, 5번으로 갔어요.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자르세요. 그거는 이제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옆으로 갑니다.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로 표제부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이니까 표제부에 합니까? 갑구에 합니까? 갑구. 이래 되지. 갑구지, 갑구. 갑구라고 안 하면 해당구라고 해야지, 해당구. 맞아요. 네. 그럼 이제 1번으로 갑니다. 전유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건물 번호 줄 거세요. 건물 번호에다가 1701호. 전유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대지권의 표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1번, 2번을 묶고 3번, 4번을 묶으세요. 3번입니다. 1동입니다. 끝에 소재와 지번. 자, 그럼 1번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소재 지번은 1동에는 표시를 해야 하네요. 해. 전유 부분은 표시해야 하네요. 안 해.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동 건물의 표제부에 자 죽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딱 정리를 합니다. 제 손을 보세요. 자, 요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아파트는 칠판을 봅니다. 표제부가 몇 개? 2개. 그럼 여기에서 1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거든.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누어야 안 나눠요?
나누지. 이거는 등기부의 양식입니다. 그럼 본인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볼게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을 표시한다. 그러면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거든. 그럼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리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맞다. 그림 그려야 된다, 안 그려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1시간 동안 등기부를 갖고 설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에는 안 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1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 요거 외워 있다, 안 외워 있다? 외워 있죠? 네. 통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가슴이 아파서 못 넘기겠다. 아니, 요거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이거는 등기부의 양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다가 양식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쉽게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쉽게 해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이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표제부고 일동 건물의 뭐다? 표시. 여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이게 등기부의 양식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요렇게 되어졌잖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졌죠. 그럼 여기에 표제부의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여기에 뭐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에 낼 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시작. 1도.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묻는 겁니다. 시작. 전유 부분. 이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자, 칠판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러면 토지 등기부 따로 있다, 없다? 있다.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본 사람은 있다, 없다? 그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하나. 자, 두 번째, 아파트는 여기면 다 건물입니다. 그러면 101동의 표제부, 1701호의 표제부가 몇 개? 2개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배웁니다. 그럼 왜 제가 이야기할 때 왜 상하로 나누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왜 상하로 나누는지를 설명해야 되거든. 첫 번째,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은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그 말은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아파트는 건물을 우리가 1701호를 사고 팔잖아요. 그럴 때 땅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그럼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오는 거라.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위에 건물이 있다, 아래에 건물이 있다? 그래서 위에 건물을 나타내고 아래는 토지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위에 뭐를 나타내고? 건물. 대지가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아래는 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 제 손을 한 번 더 볼게요. 집합 건물을 시험에 넣으면 무조건 대지권이라는 뜻이 답이라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대지권이라는 뜻이 답이라니까. 그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답이라니까. 맞아요. 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신청정보에 대리인 동그라미 치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줄 것을. 자, 이리로 오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로 옵니다.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고, 채무자가 있고, 대위자가 있고 피대위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정리를 따를 때 이랍니다. 출제위원이 시험에 낼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거든.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성명은 동명이인이 많거든. 오케이? 네. 이영희는 대한민국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잖아요. 주소가 동일할 수도 있다, 없다. 가족이 5명이면 주소가 똑같잖아요. 그럼 주소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이제 답부터 이야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하다, 내려갈 때 필요하다? 올라갈 때 필요합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 그럼 이거는 권리자일 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의무자일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요리로 오세요. 아니, 그럼 다시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더 쉽게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래 더 쉽게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팝니다. 그럼 사고 팔면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아니다? 법률. 문서 작성해야 된다는다? 해. 그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됐죠?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집을 사고 팔았다면 그래서 끝내야 된다, 등기소로 가야 된다? 등기소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무슨 서고? 신청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계약서를 공부합니까? 신청서를 공부합니까? 답! 지금의 민법 시간이었다면 계약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등기법 시간이라 등기법 시간에는 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청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다. 맞지. 되죠? 그러면 이게 눈살미가 있다면 수평이다, 수평 아니다? 수평. 수평이니까 사법, 민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수평이다, 수직이다? 수직. 그러니까 공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은 사법이고 공시법은 공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법이 중요하다, 사법이 중요하다? 공법이 월등히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공시법도 사실문제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청서를 배우거든. 그러면 이제 다시 할게요. 신청서에 썼다는 말하고 또 등기부에 썼다는 말하고 또 같아, 다르다? 이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 정리합니다. 등기부가 신청서입니다. 그럼 아니, 쉬워요.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써야 안 써요? 써죠. 등기부에는?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가 없다. 이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요리로 오세요. 법인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신청서에는 써야 안 써요? 써! 등기부에는? 안 써.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럼 비법인입니다. 벌써 답 나왔죠? 이거는 뭐다? 법인. 이거는 뭐다? X. 이거는 뭐다? O.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답이 반대잖아요. 그럼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의 이름을 올려야 하나요? 올려.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이 사람 저당권자입니다. 이 사람 채무자입니다. 이 사람 채권자입니다. 요까지 이해했죠? 네. 그러면 1번에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을. 채권액은 얼마다? 1억. 그럼 저당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채무자. 요거는 누구다? 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답은 이겁니다. 채무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돈을 빌릴 때는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다. 해요. 채무자 올라갑니다. 근데 답은 요겁니다. 여기서 권리자는 저당권자가 권리자다, 채무자가 권리자다? 저당권자가 권리자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해. 이거는 필요가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했죠? 네. 요 그림이 이해되잖아요. 권리자다, 권리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내렸죠. 자, 요렇게 내렸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그럼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요. 요래 또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자, 요 사람을 시작 채무자. 요 사람을 시작 채권자. 요 사람을 다시 할게요. 요 사람을 시작 대위자. 요 사람을 시작 비대위자.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여기가 키가 됩니다.
등기법 시간에 이게 키가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요 등기를 을이 안 받아오지. 그럼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그럼 칠판에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지, 을. 그런데 병의 이름도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병은 신청인으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대위자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키는 이 사람은 소유자, 권리자로서 올라갔다. 오더와이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이 사람은 신청인으로서 올라간 거예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해했어요, 이제? 됐다, 안 됐다? 됐죠? 네, 통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저당권에서 저당권자와 채무자 둘 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저당권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 채무자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때 둘 중에 한 명만 항상 쓰는 겁니다. 그럼 권리자는 누구였어요? 저당권자. 맞아요? 네. 그럼 요 걸쯤에서 대위자, 피대위자죠. 둘 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죠. 근데 소유자는 누굽니까? 비대위자. 그럼 비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대위자는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러니까 둘이가 올라갈 때는 둘 중에 항상 한 명만 쓰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통과.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 되죠. 1번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을 접수한 후 자르세요. 위에다가 10시라고 써요. 10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후 자르세요. 실행된 등기죠. 위에다가 17시라고 썼어요. 17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죽었습니다. 유효이다. 오더와이다. 괜찮아요. 아니, 이해하면 됩니다. 이리 와보세요. 얼마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하면 됩니다. 아니, 이거 있잖아. 엄청 쉬운 말이에요. 엄청 쉬운 말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잡으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10시에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등기는 끝나는 거는 17시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 있죠. 요 잘해야 됩니다. 요 사이라는 말은 신청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신청해놓고 본인이 사망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망할 수 있다. 신청해놓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대리권은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답은 대리인은 등기를 신청하는 대리인이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신청할 때만 대리권이 있으면 되지. 등기가 끝날 때까지 대리권은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신청해놓고 죽으면 그 대리권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말입니다. 유효. 이해했어요?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할 이런 등기라도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어드와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됐어요. 답은 3번입니다. 한 장을 넘길게요. 24번입니다. 24번은 몇 번?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1번으로 가볼게요. 1번으로 갑니다.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과 연이 명시되어 있지 죽었습니다. 아니한 경우 등기 신청서의 등기 원인은 밑줄 긋습니다. 확정 판결. 원인 일자는 물줄 긋습니다. 판결 선고 일자. 오더와이다.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네요.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하네요. 해. 하면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1월 2일 날 매매했다. 을이다. 요래 쓰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그럼 이제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그러면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있죠. 그럼 소송을 걸면 판결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럼 판결은 7월 1일 날 판결이 선고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해됩니까?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요 판결서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날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나오겠어 안 나와서? 나와. 그럼 요 날짜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날짜를 여기다가 써라. 요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문자로 할게요. 요거는 법률, 행위, 일자. 요거는 시작.
법률, 뭐다? 행위. 요거는 판결, 뭐다? 선고일자. 요거는 확정 판결.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이게 안 나와 있다면 이거를 써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겁니다.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까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가볼게요. 이번에 10년을 경과하면 줄 거세요. 한 칸 밑에 없다, 없다다, 있다다, 있다. 이 3번에는 첫째 줄 끝에 가집행 선고 줄 거세요. 위에다가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끝에 있다, 오덱스다, X.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는 확정된 걸 갖고 가야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 갖고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줄 거세요. 셋째 줄에 등기필 정보 줄 거세요. 제공한다, 오덱스다, X. 권리자는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의무자가 하죠, 그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줄 거세요. 해당 허가 등의 현존세 판이 기재되는 경우 죽었습니다. 행정관청. 허가 등을 증명을 서면은 죽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제출한다. 그래가 동그라미 5번 옆에다가 토지, 농지, 거민. 자, 이렇게 썼어요. 토지, 농지, 거민 이렇게 썼어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제 말 들어봅니다.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행정관청 이래 놓거든. 자, 요거 잘해야 돼요. 자, 정리할게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그럴 때 제3자의 성낙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다시 해볼게요. 법을 공부할 때 당사자가 있죠. 오케이? 네. 그럼 제3자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막말로 말하면 제3자는 거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부부 싸움 하죠. 그럼 부부가 당사자잖아요. 그 옆집에서 말리러 와야 하나요? 말리러 오잖아요. 그 옆집 사람이 제3자잖아요. 그럼 누구는 빠져라? 제3자는 빠져라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용어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죠. 그럼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니까 성낙서를 첨부해야지. 그럼 꼭 기억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는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는다? 이거 지금 안 돼 있어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리 오세요. 자, 가장매매를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매매를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짜고 흔히 말하는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야 3년만 네 이름으로 좀 해놨다가 3년이 지나면 내가 도로 찾아올게. 말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가장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겼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가장매매는 민법이라. 그런데 가장매매를 했던 정상적인 매매를 했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다. 맞죠? 네. 그럼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그럼 이 저당권자 병은 등기부 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요래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병은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한 사실을 몰라. 선이다 악이다?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한다? 한다. 여기까지 딱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3년 지났어. 3년 지나서 이제 갑이 을한테 가서 야, 내 이제 재산 돌려달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화장실 처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기분이 같아 다르다? 그럼 이 사람이 돌려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수업이 안 되잖아요. 돌려달라 했는데 안 돌려줘야 수업이 되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했던 걸 말소시켜달라고 갑이 소송을 걸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소송 걸 수 시작, 있다. 그럼 소송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판결서가 이거 말소해야지. 맞아요? 자, 답입니다. 그럼 이거 말소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예? 맞죠? 그럼 선의의 제3자는 보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니까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아. 이 사람 성낙서는 말소 못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외울 때 있잖아요.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할 때 이거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근데 공부를 할 때 요거와 요거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3자예요. 맞다, 맞다? 맞죠. 그럼 저 밑에 거로 갑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에 허가서 첨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여기서는 몇 가지 나옵니다. 몇 가지 나옵니다. 첨부한다. 그러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 첨부하지 시작 않는다. 그러나 무슨 등기일 때는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라. 그게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예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예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럼 갑하고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하면 허가서 첨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걸었어.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때 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안 한다? 자, 법을 이해합니다. 을이 소송을 건 거, 갑이 등기 안 넘겨줘서 소송을 걸었지, 토지거래 허가서 때문에 소송 걸은 거 이다, 아니다? 그럼 소송에서 이겼다는 말은 을은 판결서를 가졌다, 안 가졌다? 자, 정리합니다. 을이 갖고 있는 판결서는 갑의 협조 없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서이지, 토지거래 허가서까지 면제해주는 판결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토지거래서는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또 모르면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에서 거민은 행정부, 실양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 하는 거잖아요. 부처가 같아 다르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것만 딱 외우세요. 판결서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에 허가서 첨부한다. 요거는 시험에 냅니다. 이거는 안 냅니다. 이제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안 한다.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안 한다. 됐죠? 네. 그러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어도 무조건 소유권 이전일 때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첫째 줄에 소유권 이전에다가 줄 것을 통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은 이제 쉬운 거니까 몇 번? 25번은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자, 1번으로 갑니다. 전자표준 양식 줄 것을 옆에다가 방문 신청이라고 쓰세요. 방문 신청.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을 해석해라는 지문이 5번입니다. 5번.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 이런 거거든.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말하고 전자신청이라는 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등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는 말이고, 이거는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을 해가 출력을 해가 종이로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방문 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서류 제출할 때 종이에다가 서류 작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로 다 작성을 하지. 맞다, 맞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이력서 쓰려면 문방구에 가서 종이 이력서 사와야 된다, 안 사인다? 사와야죠. 요즘에 이력서 쓸 때 문방구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컴퓨터 검색란에서 이력서 양식이라고 탁 치면 쫙 떠요, 안 떠요? 빨리 뜬다고 그러세요. 네, 뜨잖아요. 그걸 컴퓨터로 작성을 해가 출력을 하지, 출력. 그래가 종이로 들고 가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판에 너 좀 혼 좀 나라 이런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너무 쉬운 거를 지금 자꾸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겁니까? 좋다. 자, 2번, 3번 묶으세요. 같은 말입니다. 2번에 갈게요.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그 글자수는 나누어져 문자 옆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 동그라미 칩니다. 하고다 또는이다 또는 3번입니다. 등에 신청이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 동그라미 칩니다. 하고다 또는이다 또는 그러면서 4번으로 갑니다. 신청서에 간인하는 게 등 여러 명의 경우 전원에다가 줄 긋고 간인에다가 동그라미다. 간인은 전원이 한다. 1인이 한다. 1인.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맞춰야 됩니다.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여러분들, 제가 정리할게요. 4번 해보세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 등기 원인이 된 제3자만 줄 것이에요. 그럼 아까 그랬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3자의 승낙서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번으로 갈게요. 등기상 죽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서는 필요해 안 해요? 해. 맞아요? 네. 답은 몇 번이다? 4번. 요래 됐죠. 그 다음에 잠깐만 올게요. 1번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래 나오죠. 옆에다가 계약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얘는 계약서죠. 그죠? 계약서. 그 다음에 5번을 가볼게요. 소유권 이전 줄 거세요.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만 줄 거세요. 자, 제 손을 봅니다.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몇 개? 4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실.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4개죠. 그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실. 요래 됐죠. 자, 쉽게 해봅시다. 이 2개는 바로 해결이 됐죠. 부동산 표시와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값 걸고 한다. 표제부니까 당연히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새 집을 지었죠.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든다. 등기부를 만든다. 대장. 그럼 만든 대장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해요. 그게 대장이죠. 그죠? 통과. 자, 27번입니다. 27번은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자, 보세요. 2번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기 동그라미 칩니다. 회복. 4번 죽었습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괜찮아요. 장로이라서.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맞추겠죠. 그죠?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몇 개? 자,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 요리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경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가는 거는 많아. 근데 저는 5개밖에 안 배우거든. 이걸 또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은 쉬운 거를 할게요.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겁니다. 그럼 승낙서를 첨부하면 시작 부기등기, 안 하면 시작 주등기. 요건 알죠? 근데 이 4개는 있죠.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안 해줍니다.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근데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는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거는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시험 문제 답은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부기등기를 물을 때는. 오케이? 네. 그럼 하나만 더 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만 더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이다. 양립할 수 없어도 이해관계인이다. 시작. 양립할 수 있어야.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 아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 자체가 안 돼.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일단 쉬운 거를 얘들고 공부할게요. 쉬운 거를 얘들고. 1번에 전세.
1번의 전세,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 말소하니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전세가 들어왔어. 3번에 새 저당이 들어왔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가 잘못 말소가 되는 거예요.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나 1, 무슨 전세. 요게 회복을 하니까 요게 순위가 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성낙서 안 써주면 회복은 못하는 거지. 오케이?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회복합니다. 1번에 전세죠. 자, 보세요. 아직 답 아닙니다. 이게 회복을 하니까 이게 순위가 밀린다.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전세. 시작. 저당. 전세가 저당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리 와서 이거 무슨 거? 전세. 무슨 거? 전세. 양립돼야 안 돼요? 그럼 회복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성낙서 들어가도 못하는 거지. 왜? 전세와 전세를 양립할 수 없어. 그럼 등기는 이거 한 개밖에 없지.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거예요. 맞다 맞다? 자, 그러면 이리 오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1번의 소유권 갑입니다. 2번의 소유권 을입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정리합니다. 을이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 이거를 말소했어요. 갑이. 그럼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켰어.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돌아갔다? 갑이지.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병에게.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소유권이 회복한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이죠? 이거 무슨 권? 소유권. 무슨 권? 소유권. 소유권 양립돼야 안 돼요? 그럼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 사람은 성낙서 들어가다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왜? 소유권은 양립이 안 되니까. 그럼 등기는 요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통과. 그러면 됐죠? 네.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를 써요. 주등기. 그 권리를 목적하는 저당권 옆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써서요.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럼 부기등기 권리라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 3번으로 갑니다. 선순위 줄 거세요. 저당권 회복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후순위 줄 거세요. 자, 그 다음에 저당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지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정리합니다. 저당과 지상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선순위가 회복하면 후순위는 순위가 밀린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 4번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시 고까지 딱 자르세요. 보존등기 옆에다가 1번이라고 썼어요. 소유권 보존은 1번이죠. 1번이 말소가 되면 뒤에 거는 다 죽어버리지. 전부 다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 그럼 5번으로 갑니다. 전세금 동그라미 칩니다. 감액. 존속기간에 동그라미 칩니다. 연장. 동시에 신청의 후순위 건저당권자라 이해관계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됐다 안 됐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요리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림 그리면 너무 쉬운 겁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에 전세금이 2억입니다. 전세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2번에 건저당권자가 있거든. 이때 잡으세요. 전세금이 2억에서 1억으로 떨어져. 그럼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럼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감해가면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 무슨 관계이다? 이해. 그럼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는다.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는다. 불이익. 그럼 하나는 이익 보죠. 하나는 불이익 보죠. 그럼 불이익 보는 게 키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28번입니다. 28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 시 자르세요.
전세권자 밑에다가 을이라고 써서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어디다? X. 인감증명 첨부한다 한다. 이거는 알았다 몰랐다? 자,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OX다? X.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O. 이거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가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인감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럼 이제 전세권이 됐어. 을의 이름으로.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지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소유자는 누구다? 갑.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합니다. 1번으로 갑니다. 3개월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의 유효기간이 넘으면 전부 다 3개월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그까지 딱 줄 것이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인감 제출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건물 멸실 등기 줄 것이에요. 멸실 등기는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는 단독이죠.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밑줄을 긋습니다.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뭐가 좋으라? 인감. 29번으로 갈게요. 29번의 두째 줄을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다음 중 죽었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멸실 등기, 변경 등기 쭉 나와요. 그럼 제가 잘했어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어디와이다? O.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이리 나오거든. 그럼 요 두 글자만 딱 가져가면 돼. 새로운이죠. 맞죠? 네. 그러면 칠판을 잠깐 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보존, 설정, 이전. 우리가 새로운 등기라는 게 요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그러면 요거는 새로운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야 하네요. 해. 이거는 새로운 등기가 아닙니다. 경정은 전세금을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어서 이걸 수정하는 거는 경정이죠. 새로운 등기입니까? 새로운 등기 아닙니까? 아니지.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어요. 그렇다 해서 전세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이는 지우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등기다 아니다? 아니. 요 정도는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답으로 갑니다. 그럼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하네요. 해! 그러나 안 하는 건 몇 개?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번호 등기 끼비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럽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존 등기 이 세 개는 자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등기가 됐지만 본인이 신청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지. 등기 완료 통지는 보내지. 오케이? 네. 그럼 요 세 개는 등기 완료 통지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있거든. 그럼 너무 쉬운 겁니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나 끝났다는 거는 알려는 준다, 안 준다? 준다.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마지막에 이제 등기필 정보 멸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리 오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지금 등기 완료 통지를 배우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 자, 이리 와보세요. 요거는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다시 할게요.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었어.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자, 전세기간 2년입니다. 2년의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런데 분실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체결을 합니다. 재교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는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된다. 오더와이더 오! 답입니다. 이때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인감 들고 가야 돼요. 맞죠? 자, 그래가 등기소에서 을인지 아닌지 본인 확인했어. 하고 이제 말소했죠? 그럼 이 말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말소다, 제공하지 않은 말소다? 아는 말소죠. 그 말소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줘. 요게 등기완료 통지. 됐죠? 그럼 좋다. 요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 그림 제가 처음 그린 거 아니거든. 아무리 못하더라도 1년 동안 30번은 그린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할 때 절차법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국어쌤 외울 때 2는 2, 2는 4, 2, 3은 이거 생각하고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인명성, 광인원, 숙경, 영정수는, 철고수는 이거 생각하고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다. 그럼 이것도 성소한 등기모자, 채권자, 대위신청, 직권벌어는 게 이거는 그냥 나와야지. 그냥. 맞다, 맞다. 그러면 시험 뻔하잖아요. 이거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 들어오면 답이다, 답 아니다. 그래서 행정부에게 명칭 변경이 여기 있다 없다? 그래서 그게 답이잖아요. 오케이. 네. 이 모의고사도 제가 2번이나 냈는데, 아, 좋다. 설마 합격 보정관 문제는 다 받고 있겠죠? 거기서는 5번은 냈는데. 좋다. 알아서 하세요. 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답은 2번입니다. 자, 30번으로 갑니다. 30번은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자, 1번으로 갑니다.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직접 벌어넘기를 한 경우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죽었습니다. 유효이다. 오더와이더 오. 1번 옆에다가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2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런 등기 줄 거세요.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 줄 거세요. 주소 줄 거세요. 그냥 옆에다가 양도세 이랬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는 이유는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자료를 보내야 되면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 둘 다 세금 내야 안 내요? 네. 그럼 둘 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전부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해요. 세 번째 갑니다. 자, 4번째는 너무 쉬운 거니까 통과. 4번으로 갑니다. 법인 줄 것을. 둘째 줄에 전자문서 줄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칠판을 보세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지. 그럴 때 도면을 제출할 때 법인은 컴퓨터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오. 자연인과 비법인은 도면을 서면 종이로 작성해도 돼야 안 돼요? 돼. 또 통과.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동그라미 칩니다. 가등기. 한 칸 밑에 지적 소관청. 통지한다 X. 다 그 옆에다가 썼어요. 소유자가 변하지 않았다. 소유자가 변하지 않았다. 소유자가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야 되죠. 권리 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당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고치고 난 다음에 지적 소관청에 알려야 되지. 맞죠? 네. 그러면 가등기 때 소유권이 변한다. 본등기 때 변한다. 그럼 본등기 때 알려야지. 가등기 때 알리는 것은 아니지. 통과. 31번입니다. 31번에는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자, 보세요. 등기 기록과 대장상 줄 것입니다.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 경우 죽었습니다. 대장을 기초로 오덱스다 X.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등기부.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아니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불일치하다면 당연히 등기부가 기준이지. 맞다. 아, 괜찮습니다. 1번으로 갈게요.
A 토지 을에 밑줄을 긋습니다. 전세권. B 토지 병에 죽었습니다. 전세권 한 칸 밑에 있다. 여러분들 전세는 토지의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필할 수 시작. 있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했죠. 그럼 A 토지는 없애야 된다. 안 없애야 된다? 없애. 그럼 A 토지는 뭐 시킨다? 폐쇄. 4번으로 갑니다. 1개월 이내에 줄 것이에요. 건물의 합병 등기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 합병은 밑에다가 썼어요. 면적입니다. 면적. 합병하면 면적이 달라지죠. 오케이? 맞아요? 네. 표제부 한다. 갑골구 한다. 표제부. 표제부는 몇 월 이내 한다? 1월. 5번으로 갑니다. A, B 토지 모두 자 죽었습니다. 등기운임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됐죠. 그럼 자, 제 손을 보세요. 저당권은 합필할 수 시작 없다. 등기번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필할 수 시작 있다. 통과. 32번입니다. 32번에는 몇 번? 이거는 많이 맞췄네요. 군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두째 줄 끝에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있다. 어디다? X. 항상 소유권 보도된 게 1순위는 토지냐 건물이냐. 그러면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렇게 나오죠. 자, 1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죽었습니다. 이전받은 양수인 위에다가 을이라고 썼어요. 을. 소형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오더바이더 오. 두 번째 갑니다. 두째 줄에 포괄 유정을 받은 자 줄 것이에요. 옆에다가 187조, 187조 끝에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포괄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그럼 4번에 갑니다. 건물 소유권을 신청할 그 대지 위에 죽었습니다. 여러 개 건물 있는 데는 소재도 줄 것이에요.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도면을 제출하는 등기는 부동산에 일부자가 들어가면 뭐 가져가야 된다? 도면.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럼 보세요. 토지 소유권 보존, 건물 소유권 보존,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죠. 됐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 보존은 O다. X. 건물 소유권 보존 X. 수개의 건물은 뭐다? O. 구분 건물은 뭐다? O. 집합하면 이거 토지죠? 표시하고 자시고 없어. 건물이 하나 들어갔죠? 표시가 필요 없어. 근데 여러 개 들어가면은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 구분 건물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무조건 도면이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4번입니다. 수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다가 187이라고 적었어요. 187. 끝에 시작 있다. 33번으로 갑니다. 33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입니다. 4번을 보세요. 매매 제공이 필요 없는 에다가 줄 것이에요. 등기기록증 갑구의 거래가 이걸 죽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기록한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괜찮아요? 요리 해보세요. 자, 요리하세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을 등기한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래 여기다가 30억 요래 쓰잖아요. 요게 거래 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거래 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중요한 겁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한다. 매매 계약서가 아니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매매 계약서일 때만 하는 거라. 그러면 판결서 들고 오면 등기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매매 목록입니다. 자, 공시법 시간에 목록은 3번이 나오죠.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나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이죠. 2개. 그런데 1개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때는 목록을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마지막에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데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아. 여기다가 목록 번호만 써. 그래, 왜 안 하느냐?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다. 이래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1번으로 갈게요. 매매 줄 것이요. 두째 줄 끝에 거래가액 줄 것이요. 2번으로 갑니다. 신고 필자의 부동산이 동그라미 칩니다. 1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밑줄을 긋습니다. 각각 복수 옆에다가 10명 10명이란 매도인 10명 매수인 10명 이래 놓으면 됩니다. 3번입니다. 둘째 줄에 청구권에 가등기 줄 것이에요. 가등기는 소유권이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본등기 때 한다 이 말입니다. 5번에는 판결서 둘째 줄 끝, 첫째 줄 끝에 판결서 줄 것이에요. 칠판을 다시 보세요. 매매 계약서일 때만 한다 이 말입니다. 판결서를 들고 가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통과. 자, 34번은 쉬운 거니까 몇 번? 4번이죠, 그죠? 합유 지분을 분리한다. 1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밑줄 긋습니다. 공유 지분 밑줄 긋습니다. 저당권 끝에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2번으로 갑니다. 첫째 줄에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 1인 자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죽었습니다. 소유권 보존 끝에 있다 없다다 없다.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3번입니다. 공유물 줄 것이에요. 끝에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 줄 것이에요. 옆에 단독에다가 동그라미. 여러분들 공유물 딱 들어가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자신의 지분을 제3에 처분하는 경우 밑으로 긋습니다. 지분 이전 등기 OX다 X. 합유 지분은 표시를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수 뭐다? 없다. 이렇게 되는. 맞아요. 네. 자,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맞은 문제네요. 이게 15개 맞았네요. 15명이 맞았네요. 그럼 이제 35번입니다. 몇 번? 여러분들 만약에 35번도 틀렸다 이러면 정말 섭섭합니다.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을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죽었습니다.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라는 전세 일부 이전의 경우 죽었습니다. 불가능하다다 가능이다 가능. 잠깐만 요리를 한번 와보세요. 요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T는 이겁니다. 전세금 반환이라는 말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돌려받는 거는 기간이 끝나야 돌려받는다. 끝나기 전에 돌려받는다. 끝나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주는 거라. 그럼 세입자가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전할 수 시작 있다.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등기원인의 자 죽었습니다. 위약금 약정.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전세권 이전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전세권 이전이니까 갑을입니까? 을병입니까? 을병.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3번으로 갑니다. 수인의 공유의 1인이 자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죽었습니다. 전세권 한 칸 밑에 각하 대상이다. 결론입니다. 지분에는 용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수개의 부동산 줄 것이에요. 위에다가 5개.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만 볼게요. 아까 전에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일 때? 5개. 공동전세 목록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전세 목록도 몇 개 이상일 때? 5개. 그런 말. 여러 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입니다. 36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이죠. 답만 딱 외우면 되죠.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네. 자, 1번으로 갑니다. 저당권 줄 것이에요. 전세권 줄 것이에요. 저당권과 전세권은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으로 갑니다. 갑 동그라미 치세요.
을 동그라미 치세요. 사람이 같아 다르다? 다름이. 갑과 을 동그라미 치세요. 병과 정 동그라미 치세요. 사람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비법인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 동그라미 치세요. 같아 다르다? 다르지. 5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줄 거세요. 저당권 줄 거세요.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건 경정 안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오케이. 네. 그런데 4번에 보면은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을 했어요. 이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잠깐만. 근데 37번, 38번, 39번, 40번이 자꾸 눈동자가 갔는데 시험지 답지 제출한 걸 중에서 한 분만 맞았어요. 자, 이 잘못 매긴 것 같은데 한 분만 맞았어. 다른 분은 다 틀렸어. 아니 36번, 37번, 38번, 37번부터 40번까지. 왜 그렇지? 몰랐어요? 자, 그럼 1번으로 가봅시다. 37번 가봅시다. 자, 괜찮습니다. 저 1번에 농지 줄 거세요. 전세권 줄 거세요. 당사자 신청 줄 거세요. 그럼 밑에다가 직권말소라고 쓰세요. 직권말소. 여러분들 농지에는 전세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말소. 다시 요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저리 와보세요.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번은 관할 위반이죠. 그죠? 2번은 사건 2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는 알고 있죠? 네. 그때 우리가 요거잖아요. 각하사유 1호,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시작 당연 무효. 당연히 무효이니까 무슨 말소? 직권말소. 직권말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요겁니다. 그러면 농지에는 전세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 대상이 아닌 게, 그러니까 신청말소다, 직권말소다, 직권. 두 번째 갑니다. 비담보 채무의 소멸되는 그냥 말소된 경우 채무자를 추가에다가 줄 것이요. 저당권은 변경에 밑줄 긋습니다. 부기등기는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에서 유인성, 무인성 있죠? 좋다. 그럼 주종의 관계는 있다, 없다? 있죠? 네. 그럼 주종의 관계에서 주가 없어졌죠? 그럼 종은 말소된 계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하죠. 그럼 이미 권리는 소멸했다, 소멸 안 했다? 소멸. 그러니까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지금.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방법 알려 드릴게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항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쉬운 예를 드는 건 이거거든. 칠판을 보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요거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질문합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럼 요 전세는 갑하고 을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의 저당, 이거는 을하고 병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등기라는 거는 돼 있죠. 그럼 이게 주고 이게 종이라는 건 돼 있죠. 그럼 민법을 학문으로 가져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있어야 종도 있다. 오더와이다. 그럼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진다. 그럼 주는 그대로 두고 종만 없앨 수 시작 있다. 이게 민법적 측면이잖아요. 우리 공시법은 이것만 딱 알면 됩니다. 이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칠판을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기간 끝났다면 이거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성낙서 안 써주면 말소를 못하지. 아까 그랬잖아요.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직권경정, 판결서, 권리의 변경 중에 위에 4개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권리의 변경은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그건 안 들어와도 등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전세기간 끝났으니까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지우면 이게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니까 이걸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말소 성낙서 들어갔다면 2번에서 1번 말소했지.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럼 부기등기는 말소등기에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하니까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어.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디와이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어디와이더? 요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통과. 3번으로 갑니다.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에 자 죽었습니다. 상속 지분 끝에 상속 등기 끝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답니까? 있답니까? 있다. 왜? 지분의 상속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갑 소유 건물에 대한 을의 밑줄을 긋습니다. 동산질권. 동산질권은 등기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이렇게 가는 있다. 5번에 채권자 을의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한 칸 밑에 가압류. 여러분들 가압류는 신청으로 해야 돼요? 촉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해야 되는 걸 신청을 하면 등기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직권으로 말소한다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네. 그럼 38번에는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이제 커졌네요. 그죠? 부동산 전부가 멸실되어, 밑줄을 긋습니다.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전부 다 무슨 등기? 저등기. 그건 가만. 좋다. 그래, 이상했구나. 오케이. 38번에 2번으로 갑니다.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자 줄 긋고 위에다가 특약이라고 썼어요. 항상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환매 특약까지만 줄 것이에요. 시작. 부기등기. 4번입니다. 전세권 이전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옆에 거 보면 돼. 가등기 나왔죠?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잠깐 이랍니다.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전세권 이전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면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시작. 부기등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5번으로 갑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이죠. 가벌이다, 을병이다? 을병.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됐구나. 그럼 답은 1번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말해야 된다고 속으로 37번, 38번, 39번, 40번 요게 한 명밖에 안 나와 있어. 답지에. 그래가 여기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빨리 끝날 수 있겠네. 자, 39번으로 갑니다. 39번에는 여러분들 보죠. 1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는 자르세요. 위에다가 직권 말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더라 1개월 이내에 줄 것이에요. 옆에다가 지체 없이. 여러분들 법학을 공부할 때 이래 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했다는 말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줄 때는 바로 알려야 됩니다. 지체 없이. 2번입니다. 가등기하여 보존하는 청구권이 장래에 죽었습니다. 확정될 끝에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그럼 3번입니다. 하나의 가등기와 여러 사람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관하여 자기의 죽었습니다. 가등기 지분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다, 있다다, 있다. 요거 엄청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렇게 공부하세요. 지분의 본등기냐, 전부의 본등기냐, 이 말이거든. 지분의 본등기는 O다, Y다, O. 전부의 본등기는 뭐다? X.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둘째 줄에 가등기 명인에 동그라미 칩니다. 성낙,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성낙서가 들어갔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5번으로 갑니다. 가등기에 의한 소유는 본등기는 가등기의 경우에 자 죽었습니다.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OX다. X. 직권 말소한다. 난다. 안 하지. 자 칠판을 잠깐 봅니다. 이 글자를 못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당 가등기. 해당 가등기. 자 잠깐만 와보세요. 자 아니 그림을 그리면 엄청 쉬워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된 청구권의 가등기를 내렸어요. 을에게 가등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을하고 병하고는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을이 요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럼 이 가등기에 가압류를 붙일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붙일 수 시작 있다. 그러면 이의 뭐다? 1. 가등기에 뭐가 들어왔다? 가압류. 모든 등기는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지.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지금 여기에 가등기 들어가잖아요. 가압류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3번에 이렇게가 가압류면 1번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지. 맞다, 안 맞다? 맞아. 그럼 가등기니까 2의 뭐다? 1.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가등기에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해야 안 해요? 해.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죠? 그럼 이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럼 살아있는 가등기에 붙어있는 가압류도 산다, 안 산다? 산다. 요걸 해당 가등기상의 가압류입니다.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입니다. 40번에는 몇 번? 이 너무 쉬운 거니까 5번이죠, 그죠? 대리군이 등의 구에게 건물만 줄 것이에요. 건물만 저당권 줄 것이에요. 그때 있다다 없다다 없다. 됐습니다. 우와, 개수 잘 넣으세요. 그러면은 4개를 플러스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70점 나왔네요. 70점. 70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됐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합니다. 자, 다음 주는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마지막에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시면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오시면은.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